안녕하세요. 토토자동차입니다. 오늘은 TG 그랜저 3.3 람다 엔진이 저희 샵에 입고됐습니다. 이 차가 입고된 이유가 엔진룸 쪽으로 왔는데 이 차량이 한 보름 전에 차가 냉각수 온도가 상승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난다. 그래서 원인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출장을 갔는데, 그 장소까지 갔는데, 이제 그 장소에 가보니 그랜저 차주분이 온도계를 확인하지 않고 한 20km 정도? 20km 정도를 운행을 해서 지금 아파트 집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서 제가 출장을 간 다음에 본네트를 열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밑에 쪽에 물이, 냉각수가 이렇게 좀 흐른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네트를 열어보고 이 나제다 쪽을 확인해 보니까 나제다 쪽에 물이 흘러서 마른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 공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입고를 했는데, 저도 오면서 온도메달을 계속 주시를 해봤습니다. 주시를 해봤는데 한 2km 정도 달렸을까? 2km 정도 됐는데 온도 센서가 반 이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차마다 약간 상이하긴 하나 딱 중간 선에서 밑쪽에 있어야 할 바늘이 갑자기 급속히 하이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도계가 지금은 이제 냉각 상태에서 아래로 다운이 되어 있는데, 이 온도계가 하이까지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차를 세워놓고 냉각수를 좀 식히면서 오다가 안 돼서 지금 저희 정비샵까지 견인을 해왔어요. 견인을 해와서 엔진 온도가 너무 빠르게 급상승해서 이건 안 되겠다, 견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끌고 왔는데, 원인이야 분명합니다. 원인이야, 지금 이 차주분께서 냉각수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죠. 20km 가까이. 요즘 차들이 단점을 먼저 얘기하자면, 부행정에 이렇게 큰 배기량을 가진 차들이 사실은 열에 되게 약합니다. 오일 윤활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왜 그러냐면 부행정 차들은 일반적인 엔진보다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줄이고자 단조로 금형을 뜨다 보니까, 옛날엔 주철로 사용을 했거든요. 엔진을 주철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주철이 아닌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철이 양이 좀 굉장히 적은 거죠. 대신 열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떨어진다든가, 냉각수가 정상으로 윤활이 안 되다, 냉각이 안 된다든가, 요런 어떤 조건이 발생한다면 엔진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요. 과거에 일반 엔진, 주철이 합금이 많이 들어갔을 때에는 정말 제 경험상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떨어지거나, 냉각수가 순환이 좀 덜 되거나, 아니면 냉각수가 부족해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열 변형이 안 오거든요. 근데 요즘 차들은 급격히, 그러니까 특히 배기량이 큰 차들, 신형 차들, 초경량화된 차들, 요런 엔진들이 이제 연비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대신에 요런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차는 운전자 부주의죠. 왜 운전자 부주의냐? 냉각수 온도 센서라는 게 계기판에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기판에
있는 온도가 바늘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지. 그러니까 냉각이 너무 돼도 문제고 너무 안 돼도 문제인 거예요. 열이 받았을 때 또 냉각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앞에 운전자가 볼 수 있게끔 거기에 있는 바늘, 그러니까 그 바늘이 보면 지금 운전석에 보면 계기판이 있는데 계기판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엔진 체크불이 두르고 그 위에가 엔진 오일 불이에요. 그리고 옆에가 에어백이라는 건데 뭐 에어백은 점등이 돼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 뭐 이런 점등이 되는 불빛이 있으면 점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위에는 배터리 불이에요. 뭐 VDC 뭐 이쪽에는 PRN D2L이라고, 요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토미션이 뭐 파킹, 후진, 중립, 드라이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뭐 여기 뭐 ABS 불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맨 좌측에 있는 온도를 감지해주고 온도를 알려주고 온도를 측정해주는 온도 메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도메다의 바늘이 정상인 차들은 시동을 걸고 나면 사실은 10분 안에 중앙으로 옵니다. 딱 중앙에 바늘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중앙에 오지 않는다든가 중앙 이상을 벗어난다든가 그러면은 분명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게 뭘 보느냐면 RPM하고 속도메달을 보세요. 속도메달. 그리고 또 킬로메달을 또 보시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속도메달을 유심히 보느냐? 보는 이유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카메라. 그죠? 우리 카메라를 주시하다 보니까 내 속도가 몇 킬로가 가는지 요걸 주시하다 보니까 나머지 계기판의 나머지의 중요한 그 계기판의 바늘들을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홀하게. 그래서 꼭 이번 사례를 제가 계기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꼭 엔진의 과열 상태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달리다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엔진은 온도가 순간 90도 이상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냉각이 되고 또 냉각된 상태에서 또 열이 받고 그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반복하지 않으면은 엔진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자동차에 보시면 물론 우측에 연료의 게이지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거는 맨 좌측에 있는 온도 센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요즘 차들은 여기 보면 이모빌라이저라고 이렇게 열쇠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키를 넣었다 빼면 이모빌라이저가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저전압 센서, 이게 배터리에 전류가 드롭돼 가지고 다운돼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키를 넣었을 때 이모빌라이저가 컴퓨터와 자동차 컴퓨터 이슈하고 피드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동이 되거든요. 근데 가끔 이모빌라이저가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러 나는 거죠. 컴퓨터가 키하고 이게 입출력이 가끔 트러블이 나서 안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입력을 시켜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이모라고 그러는데, 요 이모빌라이저 항상 이모빌라이저 적용차들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 이모빌라이저가 키를 돌렸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동이 안 됩니다. 뭐 키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신호 체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지금 이 차량은 지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가 정기적인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제가 작업한 작업자로서 정비사로서 말씀 드리자면은 엔진 오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엔진 오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거의 대등소이하게 중요한 게 이렇게 보시면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뭐 뜨거울 때는 열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경고라고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는 기존의 차마다 압력이 1.0, 1.8, 뭐 0.9, 0.8 뭐 이렇게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꼭 장거리 뛰실 때는 냉각수를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꼭 보셔야 돼요. 지금 냉각수가 이 차는 지금 안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냉각수가 지금 육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샌다든가 아니면은 엔진의 내부에서 엔진 열로 인한 냉각수의 그 소모성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전자에 물이 끓듯이 주전자에 물이 한가득 채워져도 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 물은 끓어서 수증기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 차도 엔진이 주전자에 뜨거운 열로 인해서 계속 가열이 되거든요. 가열되는 거를 순환계통에서 순환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냉각이 되거든요. 그 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수증기로 빠져나가면 낮에다 있는 냉각수가 금방 증발해 버려요. 그러면 엔진은 냉각수가 없게 되죠. 부족하게 되면 엔진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장거리 가실 때나 아니면 운행을 좀 많이 하실 때는 꼭 바쁘시더라도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냉각수 확인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가 엔진오일 색상을 확인하라고 이렇게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엔진오일 양이죠. 양. 엔진오일 양이 정상으로 들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확인하려고 이걸 해놓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레벨이 있어. 홈이 파져 있어요. 밑에 뭐 L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맥스, 뭐 하이, H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엔진오일 색깔도 확인이 가능하나 더 중요한 거는 엔진오일 정량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품목은 꼭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시면 오토 미션 오일이 확인하는 레벨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 미션 오일 레벨 게이지도 똑같이 로우 하이라고 적성이 되어 있어요. 색깔은 분홍색을 띠고 있고요. 분홍색이 가장 정상적인 색깔입니다. 엔진 오일하고 다르게 오토 미션 오일은 색상 구분을 하기 위해서도 레벨 게이지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또 엔진 오일 양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는 분명히 장거리 뛰기 전에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라제타 호스죠. 라제타 호스 상호스가 운행 중에 사실 터졌어요. 예, 이 끝자리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우리 사람 얘기하면 골다공증이 오고 안쪽에 무슨 석회가 많이 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엔진이 냉각되면서 산화되는 물질이 계속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부식이 이루어져서 부식으로 인한 고무가 상한 거죠. 상해서 터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부분 진짜 안타까워요. 이 호스 하나 가격 얼마 안 하거든요. 2만원 내외 하는데 2만원 내외로 인해 엔진을 수리할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엔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차가 제가 일주일 전에 확인하고 출고했다고 그랬잖아요. 라버호스 꼭 이 상라버호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눌러보시면 우리 겨울에 첫눈 오잖아요. 첫눈. 겨울에 첫눈 오면 어때요? 발로 밟으면 그 소리 사부작
예, 그 소리가 나면 수명이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엄지로 해서 꾹 눌러보시면 돼요. 특히 어디를 누르냐? 이 중앙을 누르는 것보다 이 끝자락을 누르셔야 돼요. 자, 이쪽 끝자락. 특히 라지에다 입구로 나가는 것보다 출구 쪽, 이쪽이 주물이 있는 부분인데 이 쇠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 잘 닫히거든요. 이 끝 부분이 잘 잘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잘리거든요. 이게 호스가 터지면 달리면서 물 순환 장치로 인하여, 이게 물 펌프로 인하여 내압이 생기거든요. 그 압력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계속 물이 새게 돼요. 물이 새게 되면 안에 있는 물이 금방 싹 빠지게 됩니다. 그럼 냉각이 안 되겠죠. 냉각이 안 되는 순간 차는 고속 회전할 것이고, 고속 회전하는 동안에 운전자는 감을 못 잡아요. 이미 엔진 온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안에 있는 계기판도 쳐다보지 않으면은 이미 엔진은 데미지가 벌써 오게 되죠. 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열변형이 오게 돼요, 엔진이. 그러다 보면 뭐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상 라바우스 꼭 교환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하라바우스, 밑에 라바우스가 있거든요. 밑에 쪽도 해주시고. 근데 이 차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시동을 걸어보고 엔진 오일이 어디서 새는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차 시동을 걸었는데 한번 오일이 어디서 누유가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동 걸고 잠시 후에 오일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주변에 여기 뭐 하체 쪽에도 오일이 지금 많이 묻어나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지금 오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일이 줄줄줄줄 바닥으로 오일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쪽에서 엔진 저 앞쪽에서 계속 줄줄 떨어집니다. 오일이 바닥으로. 엔진에서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오일이 계속 들어요. 그럼 위에서 어디서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진 오일이 잠깐 지금 한 2-30초 시동을 걸어놨는데, 엔진 오일 곡구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곡구는 이쪽에 있고, 지금 반대쪽에 엔진 쪽인데, 한번 위에 올라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진룸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쪽에 엔진 오일 필터입니다. 엔진 오일 필터인데, 필터 쪽에서도 열이 받아서 그런지 약간 오일 누유 표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육안상. 에어클리너 박스를 제가 뜯어 올릴 건데, ETS라고 합니다. ETS.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트로틀 바디인데 전자 제어 방식이죠. 일렉트릭 전자 제어 바디인데 가격이 상당합니다. 먹는 양도 크고, 근데 입이 작은 차들은 요 입이 작습니다. 바디 입이 작고, 이제 CC가 클수록 입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입 작은 사람이 밥 더 잘 먹더라고요. 상대적이에요. 저는 입이 좀 큰데 저는 밥을 많이 먹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뚱뚱하신 분들은, 통통하시고 뚱뚱하신 분들은 입이 작아요. 상대적이더라고.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근데 기계는 안 그래요. 자동차는 특히 들어가는 공기량이 크면 클수록 배기량이 커요.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연료를.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쪽에 에어클리너 박스를 좀 떼고 이게 이슈인데 이슈 지금 위쪽으로 올려놓고 이제 어디가 누설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 지금 안쪽에 헤드, 그러니까 이쪽 안쪽에 보면 헤드가 V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헤드가 이렇게 보면 카메라로 잘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 최대한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넓게 보면 엔진이 이게 작은 엔진, 그러니까 작은 엔진이라면 3기통짜리 다마스라보, 옛날 얘기하는 뭐 티코, 뭐 스파크, 작은 차들의 엔진 두 개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근데 요 위쪽에 보시면 오일 흐른 자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오일 자국이 보이시죠? 오일이 그 엔진에 있는 오일이 밖으로 흘러 나오는 거예요.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뚝이 터지면 뚝 위로 물이 흘러 내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죠. 똑같은 현상.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진이 열이 받으면, 과열이 되면 엔진에 있는 쇠와 쇠 사이에는 가스켓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 가스켓이 들뜸 현상이 나요. 들뜸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팔트에 보면 콜타르를 깔잖아요. 그 콜타르가 계속 한겨울이 지나고 두 겨울이 지나다 보면 아스팔트가 처음에 1차적으로 깔았던 아스팔트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계속 주저앉게 됩니다. 무게로 인해서 주저앉게 되고 또 피로도에서, 그리고 열 변형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그 위에다가 또 아스팔트를 또 깔게 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가 두 장이 되잖아요. 그 두 장이 되는 아스팔트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합의일체로 딱 붙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근데 가장 벌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열 변형이에요. 열. 물론 그 사이에 이물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열 변형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그 아스팔트와 공그리트, 네, 그 두 가지를 표현하자면 그 가스켓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면으로 된 가스켓이에요. 근데 옛날 구형 방식의 차들은 이렇게 성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통이 3개, 구멍이 3개라서 3기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도, 그리고 또 이 바깥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V기통이라고 그래요. V자 형식이라고 그래서 V 엔진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쪽에 보시면은 붉은 색깔을 띠는 게 냉각수의 색깔, 이게 상황이에요. 지금 엔진 냉각수의 상황이 이렇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냉각수 교환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만 그 냉각수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블럭, 그리고 헤드, 엔진 위지는 헤드 부분이 뒤틀림 현상이 난 거예요. 우리 오징어 다들 술 좋아하시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애주가분들이 꼭 안주로 첫 번째로 따르는 게 오징어 땅콩이죠. 맥주 오징어 땅콩. 근데 오징어가 불 위에 올라가면 뒤틀림 현상이 나잖아요. 예,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오징어를 갖다 놓으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 타버리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냉각수나 엔진 오일이 없다고 한 상황에서 엔진이 뜨겁게 과열이 된다면 얘들이 자세히 보시면 눌려. 이렇게 물리면 단층이 생겨요. 단층이 보이시죠? 예. 근데 이게 단층이 빨리 온다는 거죠. 급격하게 빨리. 그래서 그 단층으로 인한 엔진 오일, 요게 보시면 여기는 냉각수 통로거든요. 여기는 헤드 볼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요렇게 헤드 볼트, 요렇게 지금 요런 거 헤드 볼트예요. 헤드 볼트가 이렇게 체결이 되거든요. 요런 데는 이렇게. 근데 이 헤드 볼트 외에 나머지 구멍, 이렇게 조그만 구멍 이런 데는 엔진 오일 순환 구멍이고 냉각수 순환 구멍이에요. 이 냉각수, 좀 이런 데 보는 냉각수 순환 구멍이거든요. 이 냉각수 순환이 안 되면 냉각수로 인한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헤드가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차는 냉각수에 의한 열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네, 헤드가. 그래서 이런 차는 이제 헤드를 내리거나 엔진을 내려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비용이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호스 하나 갈면 2만원 정도 안 되거든요. 호스 하나 갈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호스 하나 갈지 않아서 200만원, 150만원, 이런 100만원 이상의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별건 아니지만 모든 일은 제가 볼 적에는 기본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떤 게, 야, 너 상식이잖아. 야, 그 상식도 몰라 그러지만 사실은 상식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동차도 일반 상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지대하게 우리 생활의 영역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동차 생활 안 하는 분들 거의 없으시거든요. 특별히 자동차가 없으면 생계가 힘들 만큼 자동차에 우리 생활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자동차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자동차가 나의 어떤 동반하는 어떤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려면, 저는 어느 정도 자동차에 그 시간 투자와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구독자 여러분, 무로스, 마지막으로 제가 냉각수 호스죠. 냉각수 호스 꼭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당장 이거 영상 보는 순간 정비업소 방문하셔서 매일 엔진오일 교환하고, 뭐 기본 점검하고, 타이어 뭐 압력 체크해 주세요 할 때 본네트 한번 열어보시고, 내 차 내가 관리하셔야 됩니다. 라바우스 위쪽 거, 그리고 끝단, 꼭 정비사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바쁘시다 보면 눈이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는 내 차는 내가 챙기셔야 됩니다. 돈 많이 나갑니다. 자동차 의외로 지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호스료, 또 고무료, 그리고 또 소모품료, 뭐 소모품이라면 뭐 엔진오일, 뭐 미션오일, 뭐 디퍼런셜, 뭐 화물차는 디퍼런셜 있거든요. 브레이크 패드, 그 다음에 파워오일, 핸들 파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에 연료 일타, 뭐 LPG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연료 모달의 수명도 좌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러치 디스크, 뭐 수동을 말씀드리는 거, 타이밍 벨트, 뭐 그 다음에 뭐 겉벨트, 또 뭐 에어컨, 뭐 가스, 뭐 요런 거, 뭐 점압 플러그, 그 다음에 뭐 배터리, 그 다음에 발전기, 뭐 알터레이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센서, 그러면 호스류,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인젝터, 그 다음에 가끔 실 얼라이먼트, 뭐 이런 거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 맞습니다. 예, 엔진오일, 냉각수. 예, 엔진오일, 냉각수만 정기적으로 관리 잘 해도 골다공증 안 옵니다. 예, 예, 제가 참고로 제가 운동 트레이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골다공증이 와도 골밀도를 지킬 수 있는 거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잘 만들고 유지하게 된다면 연식이 오래되고 뭐 나이가 먹고 그래도 저는 충분히 연식 대비 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차량을 잘 보고 교환할 부품을 교환하느냐에 따라서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돈은 안 쓰면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고 시시적절에 때에 맞춰서 돈을 쓰는 것도 저는 재테크라고 보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동차 냉각수, 호스, 뭐 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꼭 별건 아니어도 꼭 호스류 꼭 관리 한번 해주시고
또 타이어도 중요합니다. 좀 있으면 장마철이기 때문에 타이어도 꼭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그래요. 타이어가 문제가 돼 있는지,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나진 않는지, 예, 수막 현상이 나서 내 차가 뭐 미끄러져 가지고 차선 이탈을 해서 다른 차하고 추돌 사고가 나지 않는지, 그거는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특히나 타이어 부분은 내가 아무리 운전 실력이 30년이다 20년이라 해도 핸들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타이어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꼭 타이어도 뭐 네 짝이 있는데 타이어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올 이제 곧 장마철이거든요. 비가 오기 전에 확인하셔서 꼭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건강한 인생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